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정부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한 30년을 지켜보면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부각됐잖아요. 대통령이 뭐 구속된다든가 또는 측근들이 구속된다든가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까 하는데 결국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권력 구조라는 게 결국 대통령제가 너무 권한이 세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까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 일반적으로 내각제나 또는 이원 집정무제를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이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더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방 분권 제도가 매우 형식적이고 제 역할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문제들을 다른 선진국들이나 잘하는 나라들을 보니까 지방 분권을 실질화하고 즉 연방제죠. 또 그것을 헌법에까지 규정함으로써 일거에 해결해야지 법을 자꾸 고쳐서 지방에다 권한을 주거나 뭐 이런 일들이 돼서는 일일이 그거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특히 뭐 기득권에 또 해당하는 부분과 조율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고 지방 전체를 조화롭게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연방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 생각에 제가 한번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놓고 그 중에서 특히 제 개인적으로 사회 분야는 복지에 주로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복지 문제를 출산부터 양육, 뭐 교육, 또 주택, 의료, 환경 뭐 이런 거를 쭉 생각해서 사람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노인이 되거나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봤더니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제도를 생각해 봤더니 한마디로 지금과 같이 중앙 집권 시스템에서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전 국민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구나. 예를 들면 대학 입시 문제를 해결하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면 대학 입시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쉽게 나오는 얘기가 대학 서열화를 없애거나 대학 입시를 없애거나 하는 문제가 대두되죠. 근데 지금과 같이 중앙 집권 시스템에서는 대학 입시 서열을 없애거나 이렇게 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다들 오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럼 결국 그 제도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또 하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느 정부는 잘하고 어느 정부는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수도권에 돈이 많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수도권에 집을 사놓기를 바라는 거니까 주택 문제 대책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 지방이 분권화돼서 주별로 자기네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면 아마 주택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지방 분권 제도를 발달시켜 왔고 또 현재도 그거를 민주주의하고 섞어서 잘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대표적인 예로 작은 나라에도 적용되는 경우는 스위스고요. 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서유럽의 유명한 나라 그러면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 다 지방 분권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죠.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관심 가진 나라는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 그나마 중앙 집권적 시스템이 강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그 아주 절대왕정을 해갖고 뭐 지미 국가다 할 정도로 그 중앙 집권 시스템을 발달시켰는데 또 그 후로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유럽 전체가 지방 분권의 영향하에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시스템이 한때 발달해 가지고 그 부분을 완화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그 분권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이유는 그 법률을 바꾸기에는 수천 가지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1980년에 노력해서 2003년인가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프랑스 헌법 제1조에다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이다 라고 연방제를 못을 박은 다음에 프랑스 경제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런 예를 봐서도 선진국들도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도 그거를 법률에다가, 그러니까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다가 규정을 함으로써 더 이렇게 빠르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를 프랑스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집중돼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력 집중이라 그러면 그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 또 경제적으로는 대기업에 집중돼 있죠, 권력이. 또 사회적으로는 지방 분권에 관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모든 인프라가. 뭐 문화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다 수도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그 정책이 백약이 무효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메가로폴리스라 해갖고 각 나라 아주 큰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 뭐 LA나 뉴욕 정도가 대표적인 도시고 중국까지 큰 나라도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정도고 뭐 일본도 뭐 도쿄, 우리나라 서울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세계 그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표상이 되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모든 부가 많이 창출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선진국 나라들에서 지방 분권이 받쳐주면서 어느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메가로폴리스 정도를 하나 정도를 해서 그 나라의 생산력을 이끄는 건 몰라도 그 각 지역을 메가로폴리스 즉 메가시티처럼 돼갖고 뭐 부울경을 묶고 뭐 서울을 수도권을 점점 크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권력 집중의 또 원리에 의해서 각 지역들이 시너지를 일으키기 전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메가로폴리스를 만드는 거는 몰라도 각 지역들을 메가로폴리스로 자꾸 이어붙이기 시작하면은 그 분산의 이점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독점적 권력이 그 폐해가 나타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처럼 창당 준비를 하다가 만난 분 중에 그 당을 가지고 있는 대표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당의 그 취지는 국방에 좀 치중돼 있더라고요. 그 국방과 안보에 치중돼 있고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거기를 잘 막아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치중되어 있는데 그분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국방은
우리 국정의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토론하다가 그분이 흔쾌히 그러면 한번 이 당을 맡아서 그 10분의 9를 좀 보충해 갖고 주장을 한다면 당이 좀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지 않겠냐 하는데 서로가 동의가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동의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 생각한 이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권력 분산으로 나라를 이끌어야만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겪고 있는 게 양당의 폐해 때문에 지금 제3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집중을 분산해서 하는 얘기, 원리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에 전부 독점적인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제가 주장하는 원리인데, 정치 부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 집정부제로 한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 권력을 분산하는, 즉 지방 분권, 연방제가 이제 그것이고요. 경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조금 다른 시각이지만 물질 중심적인 우리 시각을 정신과 물질에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또 그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더불어서 외교도 좀 다자화하는, 분산시키는 필요가 있다 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 같은 분산이고요. 그 눈에 이렇게 확 띄는 거로는 대통령제를 이원 집정부제로 한다든가 또는 지금 지방 분권을 더 실질화해서 연방제로 한다는 거 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해야만 되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헌법을 개정해서 제도를 좀 바꾸자 하는 얘기로도 할 수 있겠죠. 예, 저는 지금 생각에 우리 국민들은 좀 따라가는 입장에서 그렇고 이 정치판에서 활동하는 많은 그 권력 엘리트들 또는 관계하는 분들이 이 나라의 문제점이 권력 집중에 있다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권력 엘리트들의 이합 집산을 지금 주장하는 거고 국민들은 할 수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연방제라든가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실제 지금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 주장에 합류 내지는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남이 또는 충청도가 또는 강원도가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대통령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좀 적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방 차별을 당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연방제를 활용했을 때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사람이 다스리는 거고 광주는 광주가 다스리는 거고 강원도는 강원도가 다스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 인구 150만 정도를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자기 지역은 자기가 다스리는 게 되고 연방은 국방이나 또는 통일 문제를 논한다든가 또는 외교 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매일 싸우고 하는 문제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말 그대로 굉장히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저는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잡아야 되고요.